살면서 꼭 필요한 보험으로 보장을 준비한다면 60세 여성분 기준으로 실비보험은 약 24,000원, 암, 뇌, 심장진단비와 수술비 등을 구성해도 보험료는 약 82,000원대. 그러면 보험료는 아무리 비싸게 나와도 20만 원을 넘기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지금 말씀드린 금액보다 보험료가 과도하게 높게 나온다면 죄송하지만 보험 잘못 가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증권을 꼭 점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험 전문가 구밸런스 보험 인사드립니다. 보험의 종류가 너무나 많죠. 그런데 정말 이 모든 보험들이 다 필요할까요? 제가 교육을 하다 보니까 보험을 잘 모르는 직원분들은 보험을 많이 가입했지만 보험을 잘 아는 직원분들은 보험이 많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험 전문가일수록 보험은 딱 필요한 보험만 있으면 되는 건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보험은 딱 3가지 정도면 충분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핵심만 파악해서 보험을 올바르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뭘까요? 큰 문제가 생겨서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없을 경우 이렇게 보시면 좋을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큰 문제는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보험도 이런 시각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큰 질병에 걸리는 것, 암, 뇌, 심장질환이 있고 그리고 상해로 크게 다치는 것, 교통사고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 일찍 죽는 것도 그리고 너무 오래 사는 것도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래 사는 건 연금으로 대비를 하면 되고 너무 일찍 죽는 건 정해진 기간 동안 보장받는 정기보험으로 사망보험금 1억 정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질병이 걸리거나 크게 다치거나 이런 건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냐? 이 부분은 병원 치료비가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실비보험으로 대비가 가능하고 그리고 큰 병에 걸려서 요양하고 간병하고 직장도 못 다니고 그렇게 될 걸 대비해서 소득 상실 리스크가 필요할 겁니다. 그럼 진단비 보험이 있으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내용만 잘 이해하셔도 어떤 보험이 필요한 건지 어떻게 보험을 준비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셨을 겁니다. 이 중에서 우선 오래 사는 것,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제도, 노령연금 등 국민제도가 잘 되어 있고 여유가 있으면 저축을 하면 해결이 될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크게 3가지 항목이 남게 되는데 우리가 알아볼 첫 번째 항목은 실비보험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집은 없어도 차는 있다. 맞습니다. 운전을 할 수 있는 연령이 된다면 많은 분들이 자가용을 운전을 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자동차 보험의 가입자가 약 2,500만 명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면 대부분 가입이 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이 약 5,100만 명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보험인 실손보험 가입자가 3,997만 명으로 4천만 명에 가까운 보험이니까 많은 분들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럼 실비보험이 어떤 보험이길래 필수보험이고 왜 많은 사람들이 가입할까?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병원 가서 진료를 받게 된다면 진료비 영수증이라는 걸 받을 수가 있는데요. 크게 3가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 공단, 부담금 이렇게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공단 부담금은 병원비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받는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실비보험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판매되는 4세대 기준으로 급여 항목은 80% 보장, 비급여 항목은 70% 보장이 가능합니다. 가부담은 가입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100% 보장이 가능한 보험도 있었기 때문에 이미 보험을 가입해둔 분들은 어느 구간에 해당이 되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고 병원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어떤 진료가 보장이 되는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내용을 조금 정리해드리면 임신이나 출산, 비급여 치과나 한방진료,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외모 개선 목적이나 비타민제,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치료 목적이 아닌 것들을 제외한다면 다 보장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비보험은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치료 목적의 질병과 상해 치료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진단비 보험입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실비보험은 내가 사용한 병원비를 돌려주는 보험인데 만약에 암, 뇌, 심장질환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치료비는 실비보험으로 커버를 한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치료로 발생되는 소득상실 리스크에 대비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무엇보다 3대 진단비가 중요한 이유는 사망률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암, 뇌, 심장은 사망원인 상위권에 머물러 있는데 특히나 암은 다른 질병에 비해서 사망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3대 진단비 중에서도 가장 먼저 암 진단비를
꼼꼼하게 가입을 해야 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과거와 비교해서 생존율이 많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약 17% 정도 상향이 된 건데요. 표적항암이나 양성자, 중입자 호르몬, 기존의 화학요법을 대체하는 의료기술들도 많이 늘어났고 건강검진의 발달로 조기검진도 한몫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 실비보험 기억나시나요? 비급여 항목은 보장되는 금액이 적죠. 이것도 시기별로 계속 축소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보장 금액이 더 낮아질 수 있는 건데 방금 말씀드린 표적항암이나 호르몬 치료 이런 치료와 앞으로 새로 생겨나게 될 비급여 치료는 점점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암 환자분들이 비급여 치료에 대한 부담이 높고 비용 마련도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소득 상실 리스크 그리고 비급여 치료 재원으로 진단비를 잘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진단비를 잘 준비할 수 있는지 이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암보험을 가입할 때 암 관련된 정말 많은 특약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치료비 특약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들이 꼭 필요할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물론 다 있으면 좋습니다. 내 몸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한 개라도 더 있으면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결국 다 돈이잖아요. 저걸 다 가입하면 보험료가 과도하게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암 진단비를 잘 가입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암에 관련된 보험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 짓는다면 흔히 암 진단비와 치료비 이렇게 구분이 될 텐데요. 진단비는 고해감, 일반암, 소해감, 유사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유사암을 제외하고 모든 암은 기본적으로 일반암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해감과 소해감은 회사마다 분류도 다르고 그래서 암보험의 핵심은 일반암이니까 다른 보장 이것저것 넣을 게 아니라 일반암 진단비를 먼저 잘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암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생각해 보면 크게 수술이나 약물, 방사선이 있고 또 세세하게 하위 치료 방법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험 시장을 보면 이런 치료들 특약 하나하나만 보장해주는 그런 특약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암 환자분들이 어디서 부담을 느낀다고 이야기 드렸냐면 바로 비급여 진료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드리는 하이클래스 특약을 가입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는데 하이클래스 특약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진료비 내용 중에서 급여 전액 본인 부담금 그리고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암 진단을 받고 표적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특정 치료비와 약물 치료비 5천만 원이 지급되고 아니면 암 진단 이후에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특정 치료비 2천만 원이 지급이 될 겁니다. 이렇게 암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에 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암보험을 준비한다 그러면 수십 가지 특약을 모두 고려할 게 아니라 보장 범위가 넓은 일반암 진단비 그리고 암 치료비는 하이클래스 특약 정도만 구성을 하시면 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장이 끝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뇌와 심장, 이대 진단비 또는 혈관 진단비 이렇게 불려지는 특약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2022년 한 해 동안 뇌혈관 질환의 환자 수는 약 117만 명, 심장 질환의 환자 수는 약 183만 명입니다. 암에 비해서 매우 낮아 보이지만 이건 1년 기준의 환자 수입니다. 그리고 매년 증가되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정말 중요한 질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과거에는 뇌출혈이나 뇌졸중을 많이 가입을 하셨는데 뇌질환 관련 100%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뇌혈관 진단비 항목을 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심장질환도 마찬가지인데요. 최소한 허혈성 진단비까지는 구성이 되어 있어야 협심증이나 만성질환의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허혈성 진단비에서는 부정맥이나 심부전 이렇게 심장을 감싸고 있는 혈관질환까지는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가족력이나 개인 니즈에 따라서 심장질환 진단비를 같이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심혈관 진단비와 허혈성 진단비 가격 차이가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상담을 하면서 암보다 혈관 진단비가 더 중요하다 늘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데요. 보험료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암 진단비는 가입을 하고 뇌와 심장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50세 이후에 급격하게 발병률이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연령이 증가될수록 중요하게 보장이 되어야 한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일찍 죽는 것, 그러니까 사망보장을 대비하는 정기보험입니다. 보통 신혼부부나 이제 막 출산해서 아기가 생기면 많은 분들이 가장의 무게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망보장을 문의하시고 그리고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망보험금이 정말 필요한 보험일까요? 내가 비혼주의자이고 부양할 가족이 없다면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보험일까요? 솔직히 저는 필요한 보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린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성장기에는 가장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망보험은 필수보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40세 남성분이 사망보장을 종신보험으로 1억을 준비한다면 20년 납 기준으로 보험료는 약 28만 원이 필요합니다. 인풋 대비 아웃풋이 더 큰 보험은 분명하죠. 자녀 성장기 20년간 보장하는 정기보험은 남성분은 약 2만 6천 원, 여성분은 약 12,000원 정도면 1억 원의 보장 금액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종신보험에 비해서 26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차액분으로 생존 리스크, 연금이나 저축을 하는 게 보험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보장을 고려하지 않고 질병과 상해보장만 놓고 보면 보험은 사실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전부인 거죠. 그럼 실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3대 진단비는 어떻게 가입하면 되는지 추천 플랜을 살펴보면 암, 뇌, 심장 진단비와 수술비 등을 구성해도 보험료는 약 8만 2천 원대. 그러면 보험료는 아무리 비싸게 나와도 20만 원이 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앞전에 실비보험은 시기별로 자부담이 있다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자부담은 가입 시기마다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부담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내가 지출해야 되는 병원비가 높아지는 겁니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수술법의 등장, 통원수술센터의 확산으로 개복수술을 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입원이 낮아지고 있고 시술, 그러니까 당일 진료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다가올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자기부담률이 건보료율로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비보험과 진단비가 있다 하더라도 보험료 여력 안에서 수술비도 꼭 같이 가입을 해주셔야 보험이 완성된다는 걸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보험 상담을 하는 대부분은 그냥 저처럼 평범한 직장인분들이 많았고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나가야 하는 지출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 내용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